자,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안 되지만 일단은 지금은 당장은 인터넷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객체란 게 무엇인지, 클래스란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클래스를 구성하는 멤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자, 이 클래스를 구성하는 멤버들은 뭐 필드, 생성자, 뭐 메소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할 겁니다. 그 위에 인스턴스 멤버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 객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의 그 클래스의 어떤 그 멤버, 인스턴스 멤버와 뭐 디스 사용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적인 멤버 뭐 이런 것들, 파이널 필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은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다. 그래서 Object라는 그죠? 어떤 사물의 대상 어떤 모든 것이 다 사물로 구성된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객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객체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꼭 사물이 아니라도 추상적인 개념의 어떤 객체도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개개인이 다 하나의 어떤 그 객체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상들이 다 하나의 객체다 하는 거고요. 오늘 버스가 뭐 늦나요? 왜 이렇게 결석을 많이 했지? 버스가 안 왔어요? 버스가 늦습니까? 늦는 버스가 있는가요? 몰라요? 에? 내일 시험이라고 오늘 혹시 시험 공부한다고 안 오는 거 아니야? 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다 하는 거고요. 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 객체들을 다 하나의 그 부품화 시킨다. 조각조각 내어서 부품화 시켜서 그것들을 결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전체 한 덩어리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을 최대한 조각조각 내어서 하나의 부품화 시켜서 이런 부품도 갈아 끼우고 저런 부품도 갈아 끼우고 뭐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객체들을 필요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객체들을 갈아 끼워서 프로그램 기능들을 좀 다르게 실행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객체라는 것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 뭐 자동차, 사람, 책,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대상도 하나의 객체다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학과가 있듯이, 그 다음에 어떤 각각의 학과에 여러 가지 강의가 있듯이, 그죠? 이런 것들 다 하나의 객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객체라는 객체가 이루고 있는 어떤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성질을 우리가 속성이라 해야 돼요, 속성. 그래서 그 성질을 표현하는 거, 그 성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속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다.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 그리고 그 객체가 이루고 있는 속성들을 조합해서 어떤 하나의 동작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죠? 그 객체라는 게. 그래서 어떤 동작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속성과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객체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관점에서 보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그 객체란 것은 객체 안에는 어떤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성들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동작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에 그대로 이제 연결해서 보면 속성이란 것은 필드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필드 클래스 안에는 필드가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필드라는 것은 그 객체를 구성하는 속성이다. 그 객체를 나타내는 속성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메소드가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메소드라는 것은 함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메소드라는 것은 그 메소드를 실행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동작들을 메소드로 구현한다는 거죠. 메소드로. 그래서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이 된다. 객체는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된 하나의 그 자바 객체로 모델링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객체를 표현하려고 하면 그 객체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한다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아주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간략하게 추상화시켜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점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는 달린다. 뭐 이런 이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동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동차는 껍데기 샤시가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이어가 바퀴가 있고 뭐 안에 뭐 엔진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그 성질을 표현할 수 있는 모델링이 필요하다죠. 모델링. 자, 모델링이라는 것은 그 어떤 성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약간의 추상화시켜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뭐 이렇게 어떤 대상을 갖다가 표현할 때 프로그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 간략하게 약간은 좀 어느 정도 그 간략화시켜서 그 성질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모델링을 통해서 표현한다 이거죠. 객체라는 것을. 그래서 객체 모델링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속성과 동작을 객체의 필드와 메소드로 정의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속성이나 동작을 필드와 메소드로 어떻게 구성해서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 뭐 사람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데 사람은 뭐 성질이 어떠냐, 뭐 사람의 속성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뭡니까? 뭐 그 사람의 이름이 있을 거고, 뭐 그 사람의 나이가 있을 거고, 뭐 키가 있을 거고, 뭐 몸무게가 있을 거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들은 사람마다 다 뭐 어떤 웃는 행동, 먹는 행동, 뭐 달리는 행동,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행동들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고 사람이 갖고 있는 동작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속성은 뭐 자동차는 어떤 뭐 색깔이 있을 거고 그 자동차의 속도가 뭐 자동차가 달리는데 속도가 얼마까지 낼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속성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자동차의 그러면 이제 달리는 속성에 대해서 동작으로 표현하는 거죠. 달린다, 뭐 아니면 달리다가 멈춘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동작이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표현한다 그러면 사람이란 객체는 어떤 속성들에 대한 어떤 그 속성을 가지는 값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객체는 뭐 객체들이 다 엄청나게 많은 객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각각의 이름이 있을 거고 각각의 나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뭐 더 표현하면 몸무게도 있을 거고 키도 있을 거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속성 데이터들로 다 표현하는 거죠. 예, 사람을 최대한 뭡니까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많은 속성값들을 이룰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객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죠? 안에는 가운데 부분에는 필드들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바깥에 이런 것들은 이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어떤 동작, 즉 메소드가 바깥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객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동작 행위들, 이런 것들을 아까 메소드로 정의한다 했어요. 메소드 함수로 그것을 필드 값을 매개 값으로 넘겨받아서 그 함수가 동작을 하겠죠. 동작하면 어떤 결과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함수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메소드들이 여러 개의 메소드들을 이 그 객체에 정의되어서 구성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객체는 이제 객체로부터 여러 개의 객체가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다 개개인이 다 객체니까, 그러면 사람의 이 어떤 부류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으로부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 자바에서 객체를 생성하면 똑같은 형태의 이제 같은 형태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형태의 객체가 만들어지지만, 그렇지만 이 객체들이 다 서로 다른 객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에는 아까 속성값들이 있죠. 그죠? 색깔, 뭐 속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속성값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죠? 바퀴가 뭐 몇 개냐, 바퀴가 어디 제품이냐,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그 자동차 객체가 갖고 있는 어떤 행위, 동작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메소드, 그죠? 메소드들을 여기 정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들이 다 중요한. 그러니까 객체 안에는 메소드와 필드들이 구성이 돼 있다. 필드라는 것은 이 객체를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데이터 값이 돼요. 데이터 값이고, 메소드라는 것은 이 데이터들을 매개 값으로 해서 어떤 하나의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행위를 했다는 것은 어떤 결과 값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메소드를 한대요. 메소드. 그래서 객체 안에는 메소드와 필드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뭐 여기 그냥 뭉뚱그려서 자동차 그랬지만, 자동차도 뭐 어디 메이크의 어떤 모델, 그죠? 뭐 현대자동차의 뭐 소나타, 그랜저 뭐 이렇게 하면 그랜저 모델을 객체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과 동작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소나타와 구분되는 어떤 그랜저 속성이 있고, 그죠? 동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내가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런 객체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객체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요 데이터들과, 그죠? 그 메소드들이 딱 같은 형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같은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것을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객체를 만드는 것을, 객체를 만드는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우리가 자바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클래스로 만드는 과정을 뒤에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클래스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클래스는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동차 설계도가 있으니까 그 자동차 설계도대로 많은 자동차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에도 클래스라는 걸 정의해서 정의한 클래스에 의해서 똑같은 객체 타입의 그 객체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객체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객체 간의 어떤 기능이라는 것은 동작이다. 이게 동작. 그래서 동작들을 이용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사람이란 객체가 있고,
계산기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계산기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란 객체가 계산기를 사용해서 어떤 결과값을 계산기로부터 어떤 계산된 결과값을 내가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실제로 계산기에 어떤 연산을 해서 계산 결과값을 보는 거죠. 계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죠? 내가 뭘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란 객체와 계산기란 객체 간에 상호 간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로 사람이란 객체를 만들어 놓고 계산기란 객체를 만들어 서로 객체들 간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계산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객체들을 또 이용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자바에서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어떤 객체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넣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한다. 자, 그러면 어떤 다양한 그 액션들을 정의할 수 있고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결과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거에 따라서 객체들을 이용하는 게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다 그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 객체로 정의해 놓으면 객체도 정의만 돼 있으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불러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연결해서.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보면 아까 객체, 이제 사람이란 객체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자바식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자, 그럼 사람의 이름이 있을 거고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있다 이거죠. 행동들이. 그리고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는 어떤 타입의 계산기냐, 뭐 이런 이제 필드 값들이 있겠죠. 필드 값들이 있고 이 계산기는 덧셈 하는 기능도 있고 뺄셈 하는 기능도 있고 곱셈 나눗셈 하는 기능이 있다. 그것은 메소드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기가 갖고 있는 계산할 수 있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메소드로 표현해서 그 메소드를 불러내면 이 사람이 이 계산기에서 덧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이란 객체가 덧셈이란 메소드를 계산기 객체에서 덧셈이란 메소드를 불러서 뭔가 액션을 하는 거예요. 부르면 그때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사람이 어떤 숫자를 입력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숫자를 계산기에서 두드리면 계산한 결과를 보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그때 메소드를 호출한다는 것은 여기에 호출하면서 계산하고자 하는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매개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매개 값을 넘겨주면 이게 가가지고 덧셈 메소드를 통해서 그 계산된 결과를 사람 객체한테 리턴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계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객체들을 이용해서 결과값들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턴 값이란 것은 여기 밑에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 이제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객체가 전자계산기라는 객체 이름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 항상 객체 이름을 지정해 줘야 돼요. 객체 이름은 클래스 이름으로 존재해요. 클래스 이름으로.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올 거니까 더 상세히 보도록 하고, 어쨌든 요 객체 이름이 전자계산기예요. 그러면 전자계산기를 부르고 이 전자계산기 안에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를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 메소드는 뭐 더하기 같으면 더하기 이렇게 이제 메소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전자계산기 메소드 괄호 열고 계산하고자 하는 값을 넘겨줘야 돼요. 그죠? 매개값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의 매개값을 메소드로 넘겨주는 당사자는 여기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넘겨주면 이게 뭡니까? 요 리턴 값은 어디에 있냐? 여기 이제 사람이란 객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리턴 값이 있을 거고, 그러면 전자계산기 메소드에 매개값을 딱 넘겨주면 그때 이제 여기 객체를 액세스해서 객체의 그 해당 메소드를 액세스해서 그 값을 넘겨줘서 계산돼서 결과값을 다시 이 리턴 값, 이 변수로 지정된 변수로 돌려준다는 거죠. 그죠? 예, 이와 같은 식으로 데이터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함수들 일부 함수들 다 써봤죠. 그죠? 이렇게 사용해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객체를 액세스해서 값을 갖고 온 거예요. 그 객체를 액세스해서. 자,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하나 더 얘가 있죠. 자, 사람이 뭐 person이래요. person이라는 객체 안에 뭐 필드도 있을 거고 뭐 메소드도 있을 거고 calculate라는 객체 안에 필드 값들이 있을 거고 뭐 그다음에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메소드 중에서 add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 result라는 변수에 변수는 계산된 결과니까 인테저 타입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인테저 타입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person 이 객체에서 이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result는 calculator 이 객체로 부르는 거예요. 그죠? calculator 안에 구성되어 있는 메소드 중에서 add라는 메소드를 부르는 거예요. add 괄호 열고 그러면 계산할 값. 그죠? add는 더셈이니까 뭐 더하기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산할 값, 매개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넘겨주면 그 값을 계산해서 리턴 시켜주겠죠. 리턴 시키는 것은 result라는 값으로 되돌아오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각각의 독립된 객체들이 존재하고 그 객체들을 계속 끌어오면서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든다. 자, 그리고 객체 간의 관계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객체는 다른 객체와 관계를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관계란 것은 어떤 형태의 관계가 존재하느냐? 집합관계, 사용관계, 상속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각 객체들 간에 이러한 관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객체들 간의 집합 관계가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니까 객체들을 여러 개의 부품 객체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표현하면 자동차 안에는 어떤 추상적인 자동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부품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 객체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집합 관계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란 객체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자동차 객체 안에는 뭐 엔진도 있을 거고 타이어도 있을 거고 핸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객체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모아서 이것들이 다 모으면 하나의 자동차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상하위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객체 하위에는 이런 하위 객체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요거와 요 관계에서 보면 요 놈의 그 종속된 하위 객체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관계로 우리가 이야기한다. 부모 자식 관계. 그래서 부모 객체, 자식 객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것들은 어쨌든 요 놈들이 모여서 요 놈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집합 관계를 요런 것들이 다 모아서 하나의 어떤 그 상위 객체를 완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자동차 객체는 자동차를 좀 더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기계라는 객체 안에 포함된다 이거죠. 그러면 기계라는 객체는 아주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이 아래에 보면 자동차도 있을 거고 또 뭐 다른 여러 객체들이 하위 객체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집합 관계이고 사용 관계는 서로 간에 뭐 객체와 어떤 하나의 객체와 다른 객체를 불러와서 사용한다. 아까 그죠? 사람이 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람이란 객체가 이 자동차를 이제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자동차의 어떤 특정 메소드를 갖고 와서 실행시키는 거죠. 그죠? 예, 그와 같은 관계가 있다. 사용 관계. 그리고 상속 관계가 있어요. 상속 관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이야기한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의 하위 그 자식 객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위 자식 객체들은 여러분들이 다 별도로 뭐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자동차의 속성값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어요. 속성값뿐만이 아니고 자동차의 어떤 메소드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메소드들을 구성해서 엔진이라는 걸 만드는 거고, 그죠? 왜냐하면 엔진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상속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하면 내가 굳이 이놈들이 새로운 객체를 내가 따로 완전히 별개로 만들지 않아도 부모 객체로부터 그 속성이라는 것은 필드죠. 필드 값이나 아니면 동작이라는 것은 메소드잖아요. 그죠?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상속이란 것은 그대로 상속받아서 그대로만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위에 좀 더 다른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더 상속받아서 새로운 기능의 어떤 객체들을 구성해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은 완성품 객체를 모델링한다, 그죠? 모델링하고 부품 객체와 사용 관계의 객체를 설계한다, 그죠? 설계하고 나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각각의 객체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당신은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설계할 건데 여러 멤버들 중에서, 그죠? 만약에 한 사람이 이 객체 지향 우리가 이런 그 개념이 없으면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이제 자동차를 시뮬레이터를 내가 개발하는 거예요.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여러 구성원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엔지니어들이 당신은 엔진을 만드셔, 그죠? 당신은 타이어를 만드셔. 이렇게 다 객체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딱 모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개발도 빠를 거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존재해요. 장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하겠죠. 자, 그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객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하면 이 객체 안에는 아까 여기는 이제 필드 데이터들이 구성이 될 거고, 그죠? 여기들은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객체 안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다 만들어져서 그게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객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동일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의 그 클래스라는 설계도 개념이 설계도로 이 객체를 만들어내면 다 동일한 형태의 기능들을 가지고 동일한 어떤 그 필드 데이터들을 가지는 어떤 객체들이 여러 개의 객체들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안에 실제적으로 각각의 객체들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필드 데이터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 달라지겠죠, 그죠? 사람들마다 달라지겠죠, 그죠? 예. 예, 그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같은 동일한 속성들과 동일한 메소드를 다 가진 어떤 그 복사된 형태의 같은 이제 하나의 같은 설계도로부터 이런 것 객체들이 다 동일한 형태의 객체들이 만들어진다, 여러 개. 자, 그러면 그 객체 안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이제 필드 데이터가 있을 거고 메소드들이 존재한다. 메소드들이 존재하면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노출된 데이터와 노출된 메소드, 숨긴 데이터와 숨긴 메소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 객체를 액세스할 때 다른 어떤 객체가 이 객체를 액세스할 때 노출된 데이터와 노출된 메소드만 액세스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객체가 어떨 때는 이 어떤 데이터와 어떤 메소드는 바깥으로부터 노출을 안 시키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니까 이 외부에서 이놈의 그 필드 값을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이 필드 값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필드 값을. 그래서 객체의 필드 값이나 바뀐 필드 값을 이용해서 뭐 메소드를 실행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필드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필드 값이 바뀌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들은 내가 바깥으로부터 프로텍션 시켜놔 버리는 거죠, 그죠? 딱 단절시켜서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어떤 그 외부와 이렇게 접근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아버려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접근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구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액세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정의할 수 있다. 객체를 만들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캡슐하라 한다. 캡슐화. 그래서 캡슐화는 객체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손상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까 뭐 자동차 뒤에 나오나? 여기 만약에 자동차의 스피드 값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자동차를 정의했는데 그죠? 자동차가 이제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속도가 있어요. 속도, 스피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속도는 0에서부터 플러스로 올라갈 수 있지만 0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죠? 속도가 0일 때가 이제 가장 작은 값이겠죠. 그죠? 차가 멈춰 있을 때고 차가 속도 값이 마이너스 값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그 속도 값을 마이너스 값을 줘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외부에서 속도 값을 마이너스 값을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내부에서만 관리하게 이렇게 딱 그 프로텍션을 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화를 한다. 그래서 껍데기를 둘러싸고 그죠? 껍데기 안에서 안 보이게 막아 놓은 것들도 존재하고 그죠? 아예 이제 외부와 이렇게 외부로 오픈해 놓은 이런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 자, 아까 상수이란 개념이었대, 그죠? 그래서 객체 간에 상위 객체가 존재하고 하위 객체가 존재하는데 상위 객체는 우리가 부모 객체라 하고 하위 객체는 자식 객체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니까 상위 객체의 필드와 메소드를 자식 객체한테 물려주는 거죠. 그죠? 상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자기 자산을 이제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죠? 하위 객체는 상위 객체를, 한번 봐봐. 왜, 지금 인터넷 접속한, 여기는 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되는데, 여기만. 학생, 여러분들 안 되죠? 인터넷 접속 안 되죠? 그죠? 누가 하나 잡아서 한번 봐줘. 그래서 상속이란 것은 어쨌든 상위 객체로부터 필드와 메소드를 물려받는다. 물려받아서 다 돼? 네. 왜? 그럼 갑자기 방화벽 그것 때문에 그래? 오케이. 수고했어. 참, 성진아, 오늘 오전 수업, 오전에 근무하는 거지? 네. 오후에 수업 있어? 네. 그래. 그러면, 알았어. 응. 자, 그러면 하위 객체는 상위 객체를 확장해가지고, 아까 물려받았잖아요. 그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그 물려받은 것만 그대로 쓰는 것은 사실은 상속의 의미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받은 어떤 자산을 이용해서 자기가 또 자산을 분리해야지, 그죠? 그래서 객체를 확장해 가지고 추가적인 필드나 메소드를 가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가지도록 하는 것이 상속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상속 대상은 필드와 메소드다. 그죠? 요 필드 값은 필드란 것은 어떤 속성 값이다, 이게 속성 값.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면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변수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는 변수라고 말하지 않고 필드라고 이야기해요. 필드이고, 메소드라는 것은 함수 개념이다. 어떤 행위를,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그죠?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속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 상속의 효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위 객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 상위 객체가 있다. 상위 객체에 상위 객체가 갖고 있는 필드 값하고 상위 객체에서 정의한 메소드가 있다, 그죠? 자, 이게 하나씩 있다, 그죠? 근데 하위 객체가 상위 객체로부터 상속을 받겠다 하는 것은 이 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럼
요 내용을 여기서 별도로 내가 정의하지 않아도 그냥 상속만 해놓으면 그냥 여기에 액세스, 여기에 그 어떤 기능들, 그죠? 여기에 기능이라는 것은 메소드, 뭐 필드 이런 값들을 다 액세스해서 내가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플러스 알파를 내가 여기 하위 객체에서 이제 정의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하위 객체는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는 거죠. 부모의 부모 객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필드나 메소드 이런 거 그대로 다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나는 다른 필드와 다른 메소드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상속을 딱 해놓으면 상속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속을 해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반복된 코드를 중복을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한 번만 정의되어 있으면 되니까 여기 한 번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런 것들을 다시 정의 안 해도 되는 거죠. 코드를 중복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편리해요. 왜 유지 보수가 편리하다는 것은 만약에 필드와 메소드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고쳐줘야 돼요. 오류나 아니면 어떤 메소드를 다시 다른 메소드를 정의해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하위에 여러 객체들이 다 이 값을 상속받았다 하면 그 하위 객체에 가서 다 일일이 고쳐줄 게 아니고 여기서만 딱 고쳐주면 하위 객체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아주 편리하다, 그죠? 유지 보수가 아주 원활하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객체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상위 객체의 어떤 성질이 있으면 하위 객체는 또 다른 성질로 이렇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위 객체는 또 다른 성질, 또 다른 액션 결과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까지는 뭐 다 개념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상황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지금 아직까지는 다 개념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다형성 이야기했어요. 다형성이라는 것은 폴리모피즘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다형성이 뭐냐? 다형성이라는 것은 같은 타입이지만 실행 결과 다양한 객체를 대입할 수 있는 성질이다. 무슨 말이냐? 자, 어떤 부모 객체로부터 물려받은 객체가 다른 이제 하위 객체가 물려받은 값을 생성할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 다른 종류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형성이에요. 그래서 부모 타입으로부터 자식 객체가, 모든 자식 객체가 당연히 대입돼야 되고, 인터페이스라는 타입이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 가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별도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보고 넘어갑시다. 인터페이스 타입에서는 모든 구형 객체가 대입될 수 있다. 요거는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효과는 객체를 부품화시킨다. 요것도 마찬가지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자, 이거 그래서 다형성이란 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바퀴가 있어요. 그죠? 바퀴가 있는데 타이어의 어떤 규격만 맞으면 한국 타이어 또 여기 끼워 넣을 수 있고 금호 타이어도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의 타이어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특성이 다를 거고.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다형성이다.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되겠습니까? 하나의 객체, 여기 객체에 해당하는 객체에 여기 타이어 객체 하나의 딱 타입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타입의 어떤 그 객체를 여기에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형성이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 여러분들 타이어는 뭐 사계절 타이어도 있고 스노우 타이어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기능들을 구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이제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했는데 보면, 자, 객체란 것은 아까 객체와 클래스 관점에서 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설계도에 해당하는 게 클래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정의하면 그 클래스 안에는 뭐 필드 데이터도 존재하고 메소드도 존재하는데 그것이 설계도에 해당한대요. 설계도. 자,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객체들을 내가 막 찍어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내서 그죠? 여러분들이 클래스 파일을 정의하면 그 클래스 파일이 있으면 자 클래스를 내가 정의했다 이거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아주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객체들 그죠? 똑같은 형태의 객체잖아요, 그죠? 자, 객체 1, 2, 3, 4 뭐 여러 개의 객체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제품이 되는 거죠. 복제품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객체들을 똑같은 형태의 객체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클래스가 뭡니까? 설계도에 해당한대요. 이 설계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클래스 프로그램이 하나의 기본 설계도이고 그거로부터 계속 여러 개의 많은 객체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 각각의 객체는 이제 속성값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겠죠, 그죠? 내가 정의해 줄 때 그 다른 값을 가지도록 정의해 주겠죠, 그죠? 같은 값을 가지기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객체가 서로 다른 객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필드와 메소드가 정의돼야 될 거고 당연히 자,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우리가 인스턴스라 한다. 인스턴스. 그래서 인스턴스라고 하기도 하고 객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인스턴스 그러면 객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여러 개의 인스턴스 당연히 아까 저 이야기했던 여러 개의 그 객체들이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죠.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클래스 설계도로부터 같은 타입의 차들이 쭉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차를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그죠? 처음에 차를 길들이는 사람이, 처음에 우리 차 사면 길들이기 하잖아요. 그죠? 예, 차 길들이기를 아주 그 강하게 드라이브 한 사람이 있고 아주 약하게 드라이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딱 그 길들이는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 차는 계속 그 베이스로 이제, 뭡니까? 앞으로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길을 잘 들어 넣었으면 차가 엔진이 이제 좀 오래 갈 수도 있을 거고, 길을 잘 못 들었으면 엔진이 좀 나쁘게 갈 수도, 엔진 뭡니까? 성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예, 빨리 망가질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같은 차지만 약간의 그 특성들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 똑같은 형태의 객체들을 내가 복사해서 클래스라는 것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클래스를 내가 만들 때 클래스 이름을 줘야 되는데 클래스 이름은 문자가 하나 이상의 문자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는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써주고 만약에 여러 개의 단어 스포츠카 이러면 여기 대문자 이렇게 써주는 것이 관례적으로 써줘요. 관례적으로. 근데 첫 번째 글자는 숫자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죠? 카 이건 가능한데 3카 이건 안 된대요. 카 3는 가능하겠지만 숫자가 먼저 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특수 문자를 제외한 다른 특수 문자는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카, 언더바카 이거는 가능한데 이름을 지정할 때 뭐 골뱅이, 뭐 샵 이런 것들은 앞에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 키워드라는 것은 뭐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뭐 인테저나 뭐 포나 이런 거 다 키워드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이런 것들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한글의 이름도 가능하고 영어 이름으로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 대소문자 구분하고 첫 번째 글자와 연결된 다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표현한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 기준으로 클래스 이름을 작성해 주면 될 거고요. 자, 클래스 만드는 거 보면 자, 소스 파일에서 클래스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면 그 클래스 이름점 자바 파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면 그게 그 이름점 자바 파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항상 클래스 이름은 퍼블릭, 접근자가 퍼블릭 접근자예요. 퍼블릭 하고 나서 클래스 해주고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 주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만들면 여기 실행 블럭이죠. 이 블럭 안에 어떤 그 클래스를 정의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건데
여기에 이제 그 클래스 이름이 아까 여기 클래스 이름 점 자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컴파일을 하면 바이트 코드 형태의 파일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에 해당하는 점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진다. 이 바이트 코드라는 것은 이징 코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 코드 값을 열어보면 눈으로 봐서는 알아볼 수 없는 값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바 파일 프로그램 소스 코드 존재하는 거기에 보면 bin이란 폴더에 가보면 이 그 뭡니까 클래스 파일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클래스 파일들의 결국은 컴파일에서 생성된 바이트 코드 형태의 파일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소스 파일 하나당 클래스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보면 만약에 클래스를 여러 개 하나의 만약에 내가 car.java라는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car라는 그 클래스 이름 지정해주고 그죠 만들었어요. 근데 이 그 car.java 안에 요 클래스뿐만 아니고 타이어라는 클래스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들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개 사용하지 말자 하는 거죠. 하나의 클래스 안에는 하나의 클래스 파일만 만들어서 사용하자. 예, 그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이 존재할 때 이 car라는 클래스로 클래스 이름이 지정된 요 클래스 파일에 항상 앞에 퍼블릭이 붙어야 된다. 퍼블릭. 퍼블릭이란 것은 아까 접근 권한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 접근 권한자다. 접근자다. 퍼블릭은 뒤에 가면 접근 허용하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퍼블릭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접근 권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퍼블릭만 다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퍼블릭 들어가야 되고 여기 밑에는 그냥 오면 돼요. 그래서 앞에 제일 그놈 요 대표하는 요 클래스 파일에 퍼블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안 들어가면 여기에 퍼블릭이 들어갔다. 그러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클래스 파일을 두 개씩 하나의 파일 안에 집어넣지 말고 하나의 파일을 하나의 자바 파일로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죠? 그게 관리하기가 좋아요. 근데 어쨌든 두 개의 파일이 있다 해도 컴파일을 해버리면 클래스 파일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바이트 코드 형태의 클래스 파일이 아까 car라는 car.class, tire.class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여러 개를 정의했으면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클래스 파일을 만드는 거를 봤고, 그죠? 자, 간단하게 클래스 파일을 지정하는 거 봤고, 자, 이게 보면, 클래스 파일을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new 연산자를 사용해야 돼요. 자, 앞에서 우리가 new 같은 거 한번 써봤죠, 그죠? 배열 객체값 만들다든지 할 때, 객체를 만들 때, new라고 해서 정의한 거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예, 그런 것처럼 객체를 만들 때는 반드시 new라고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new 클래스 이름, 클래스 괄호, 요거는 이제 클래스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 보면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다. 생성자가 뭐냐? 생성자는 뒤에 가면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객체를 생성해내는 형태, 이 객체 형태가 있어요. 이 객체의 형태가 객체의 형태를 생성해야 돼요. 객체 형태 안에는 어떤 그 필드 값하고, 그죠? 메소드들이 존재하는 어떤 그 객체, 그것을 생성을 해내야 되는데, 요렇게 함으로써 생성자를 호출한다.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요런 타입의 객체가, 내가 정의한 어떤 타입의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럴 때 이 생성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클래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것은 기본 생성자라 그러는데 여기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기본 생성자라 한다. 어쨌든 이것은 new 클래스 하면
이 클래스를 내가 생성하겠다. 생성자를 호출한다 이거죠. 그죠? 호출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생성된 객체는 어디에? 힙 메모리 영역 안에 만들어져 있다. 이런 객체들은 다 힙 영역 안에 만들어져 있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이제 힙 영역 안에 만들어졌으면 이 힙 영역을 액세스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객체만 만들어 놓고 객체를 액세스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었으면 아까 new라고 했으면 new라는 것을 그 객체를 만들었는 것을 액세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뭘 통해서 액세스하겠습니까? 뭘 통해서 액세스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객체는 힙 영역 안에 만들어져요. 그죠? 했잖아요. 자, 힙 영역 안에 객체가 만들어져 있대. 자, 이런 것은, 이렇게 만드는 것은, 힙 영역이다. 그죠? 힙 영역이고, 이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이 헷갈리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객체를, 자, 1번부터 4개까지 같은 설계도에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놈을 액세스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죠. 이놈을 액세스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각각을 액세스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예? 이게 뭐겠어요? 무슨 타입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변수잖아요, 변수. 변수를 통해서 여기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변수를 통해서. 그죠? 앞에서 했잖아요. 만약에 뭐, 인트에 A가 0이다 하면은 A라는 변수에, 이것은 스택 영역 안에 그냥 만들어진 거, 그죠? A라는 변수의 그 스택 영역 안에 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배열이다. 인트에 배열이다. A는, 자, A는, 이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값을 지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뭐, 객체를 생성해서 new, int에, 그죠? int에 뭐, 어떤 값을 어떻게 지정해야 돼요? new int에서 어떤 값을 생성했다. 그러면 A라는 것을 통해서 스택 영역에서 힙 영역에 어떤 배열 공간값이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배열이 어떤 내가 정의한 길이만큼 만들어질 거예요. 요 놈이 액세스할 수 있는 이제 번지 값이 있겠죠, 그죠? 번지 값이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는 아까 힙 영역이고, 자, 이건 번지 값으로 액세스한다. 그래서 내가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변수를 통해서 번지 값을 액세스할 수 있어야 돼요. 변수를 떼서. 그래서 이때는 이 변수는 뭐라고 하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클래스 변수라고 그래요. 클래스 변수. 이 정의한 클래스의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클래스 변수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클래스 변수 나오죠, 밑에. 클래스 변수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 변수라는 것은 유 연산자에 의해서 리턴된 객체의 번지를 저장한다. 그죠? 여기에 객체가 만들어졌다. 객체가 만들어졌으면 이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는 번지가 이 정의한 클래스 변수가 그 값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클래스 변수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영역, 메모리에 어느 영역에 존재합니까? 어느 영역에 존재해요? 힙 스택 영역이 존재해요. 스택. 아까 이 스택에 존재하는, 그죠? 여기는 스택 영역에 존재하고, 요것은 힙 영역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거 계속 이제 그 관계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그림에 나오잖아요. 클래스 변수를 이제 선언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클래스 이름을 주고 변수 값을 주면 돼요. 그러면 이 변수의 타입은 클래스 타입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변수는 뭡니까? 기본 타입의 변수는 인테저 타입, 바이트 타입,
캐릭터 타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기본 타입이 아닌 참조 타입은 클래스는 참조 타입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의 이 변수를 딱 생각하면 이 변수는 클래스 타입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수는 참조 타입 값을, 그래서 이 변수가 이렇게 딱 정의하면, 이 변수는 이 클래스가 뭔가 생성을 하면 객체, 이 객체를 액세스하는 번지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변수는 여기서 그러면 이제 클래스의 객체를, 이 변수는 어떻게 그 클래스의 객체를 액세스하냐. 변수 이퀄 new 클래스 하면 이 여기서의 클래스 객체가 힙 영역 안에 하나 만들어진다. 그죠? 힙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변수는 스택 영역에 존재하는 거예요. 스택 영역에 존재해서 이 변수를 내가 부르면 여기 객체를 액세스해야 되니까 번지 값을 여기 참조할 수 있는 번지 값이 정의가 여기 저장돼 있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변수 이퀄 new 클래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생성자라고 한다 했어요. 생성자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해도 되고 이렇게 생성해도 되고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스택 영역에 존재하는 것들, 힙 영역에 존재하는 것들. 자, 이거 계속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변수라는 것은 클래스 타입의 변수다. 내가 정의한 그 클래스 이름의 그 변수다. 이 변수는 내가 정의한 클래스 타입의 변수로 값을 가진다 하는 거죠. 자, 요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요거 하나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클래스가 이제 하나의 클래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클래스가 이제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아까 부품 클래스 만든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럼 그 여러 개의 클래스 중에서 하나는 실행용 클래스가 될 거고 나머지는 다 라이브러리 타입의 클래스가 된다. 무슨 말이냐니까 클래스에서 정의한 어떤 필드 값, 그 안에는 필드 값이 있을 거고 또 뭐 어떤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제 내가 그런 부품들 안에는 필드와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필드와 서로 다른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갖고 와서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클래스 파일이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이 존재하는 것 중에서 메인 메소드가 포함된 것을 우리가 실행 클래스라고 그래요. 실행 클래스. 되겠습니까? 메인 메소드가 포함된 클래스를 실행 클래스를 한다. 그 이외에 메인 메소드가 아니고 그냥 필드 데이터나 메소드들이만 정의된 클래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용 클래스라 한대요. 거기서 참조해서 그걸 통해서 그게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들 존재하고 그 중에서 뭐 어떤 특정한 클래스들을 끌고 와서 내가 여기 실행 클래스에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개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한 개의 실행 클래스와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구성이 된다. 아까 뭐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내가 만든다. 그죠? 그러면 자동차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클래스가 있을 거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자동차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각각의 부품 클래스 파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각각의 부품 클래스 파일들은 부품이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정의한 부품 라이브러리 형태로 존재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좀 한 10분 쉬었다가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